한재민은 조용한 밤거리를 순찰 중이었다. 가로등이 은은한 빛을 비추고 멀리서 간간히 차량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릴 뿐 거리는 한산했다. 평소처럼 특별한 일 없이 지나가나 싶었는데 저만치 골목길 모퉁이에 웅크리고 있는 작은 생명체가 눈에 들어왔다. 강아지였다. 처음엔 그냥 떠돌이 개인가 싶었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건 분명 관리가 잘 된 개였다. 털이 깔끔했고 목줄도 고급스러웠다. 하지만 주인은 보이지 않았다. 재미는 주변을 둘러보며 혼잣말했다. 주인이 있긴 한 건가? 강아지는 재민을 올려다보더니 한 걸음 다가왔다. 겁에 질린 눈빛은 아니었다. 마치 무언가 기대하는 듯한 어딘가 익숙한 사람을 찾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다. 너 주인 잃어버렸니? 재민이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자 강아지는 코를 킁킁거리며 다가왔다. 그리곤 재민의 바지가랑이를 가볍게 물었다가 놓았다. 마치 나 좀 도와줘요 말하는 듯했다. 그 순간 강아지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어디론가 달려가기 시작했다. 어이, 잠깐만. 재민은 본능적으로 강아지를 따라갔다. 골목을 빠져나와 넓은 길가로 향하던 강아지는 갑자기 멈춰서더니 길가의 쓰레기통을 뒤적이기 시작했다. 배가 고픈 듯했다. 이럴 수가. 재민은 마음이 편치 않았다. 이렇게 잘 관리된 개가 길에서 쓰레기를 뒤진다. 그렇다면 단순히 주인과 떨어진 게 아니라 이미 한참을 혼자 떠돌았다는 뜻일 수도 있었다. 주인이 있으면 얼마나 불안하겠어. 재민은 주머니에서 간식을 꺼내 강아지에게 내밀었다. 경찰서의 비상식량처럼 들고 다니는 에너지바였지만 개가 먹어도 되는 종류였다. 강아지는 주춤거리다가 조심스레 받아먹기 시작했다. 한참을 그렇게 강아지를 지켜보던 재민은 결정을 내렸다. 어쩔 수 없지. 오늘은 내가 임시 보호한다. 그는 조심스럽게 강아지를 안아들었다. 처음에는 몸을 빼려는 듯 버둥거렸지만 재민의 품이 따뜻하다는 걸 깨달은 듯 금세 얌전해졌다. 그래,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자. 너 이름이라도 있냐? 강아지는 대답할 리 없었지만 재민은 피식 웃으며 중얼거렸다. 그냥 초코라고 부를까? 그렇게 한재민과 초코의 첫 만남이 시작되었다. 집에 도착한 재민은 초코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초코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주변을 둘러봤다. 익숙하지 않은 환경이었지만 불안해하기보다는 호기심 가득한 표정이었다. 그때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멍. 재민이 기르던 반려견 보리가 거실로 뛰어나왔다. 보리는 초코보다 조금 큰 크기의 진돗개 믹스로 언제나 재민이 집에 돌아오면 가장 먼저 반겨주는 녀석이었다. 그런데 오늘은 상황이 조금 달랐다. 보리는 낯선 개의 냄새를 맡고는 주춤했다. 초코도 긴장한 듯 몸을 낮췄다. 얘들아, 싸우면 안 돼. 재민은 혹시라도 보리가 초코를 경계할까봐 조심스럽게 두 녀석을 지켜봤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보리는 천천히 다가가 초코의 냄새를 맡더니 곧장 꼬리를 흔들며 반갑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초코도 그제야 긴장을 풀고 코를 맞대어 인사를 건넸다. 오, 다행이네. 너희들 잘 지낼 수 있겠지. 재민은 미소를 지으며 초코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보리는 초코의 옆을 맴돌며 관심을 보였고 초코도 자연스럽게 보리를 따라다니기 시작했다. 다행히 둘 사이에 적대감은 전혀 없었다. 오히려 보리가 초코를 반가운 친구처럼 느끼는 것 같았다. 보리야, 너 동생 생긴 기분 어때? 보리는 그저 꼬리를 흔들며 초코 주위를 빙빙 돌 뿐이었다. 재민은 한숨을 돌리고 소파에 앉았다. 아직 초코의 주인을 찾지 못한 상황이었으니 우선 최대한 빨리 정보를 올려봐야 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SNS와 실종견 찾기 앱을 열었다. 강아지 주인 찾아요. 어젯밤 강북구 동에서 발견. 갈색 푸들 믹스, 귀엽고 순함. 목줄 있음. 관리 상태 좋음. 주인분은 연락 주세요. 사진을 몇 장 찍어 함께 올렸다. 초코가 소파 위에서 재민을 바라보는 모습, 보리와 함께 서 있는 모습, 그리고 발견 당시의 사진까지. 이렇게 올리면 누군가 연락하겠지. 재민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초코를 바라봤다. 초코는 어느새 보리 옆에 누워 몸을 둥글게 말고 있었다. 보리도 별다른 저항 없이
초코를 곁에 두었다. 그럼 이제 밥부터 먹자. 재미는 부엌으로 가서 사료를 2그릇 준비했다. 원래 보리가 먹던 사료였지만 초코도 거부감 없이 먹을 것 같았다. 사료 그릇을 내려놓자 보리는 익숙하게 먹기 시작했고 초코도 조심스럽게 다가가더니 냄새를 맡고는 천천히 입을 댔다. 괜찮아, 천천히 먹어. 재미는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초코는 살짝 경계하는 듯 했지만 곧 안심한 듯 밥을 먹기 시작했다. 한참을 지켜보던 재미는 피곤한 듯 등을 기대며 중얼거렸다. 주인 찾을 때까지만 우리 집에서 편하게 지내. 초코는 재민의 목소리를 들었는지 잠시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엔 어쩐지 고마워요라는 말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재민은 부스싼 머리로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아직 잠이 덜 깬 상태였지만 바닥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에 자연스럽게 시선이 내려갔다. 초코였다. 보리 옆에서 작은 몸을 둥글게 말고 자고 있었다. 밤사이 집에 적응한 건지 표정도 한결 편안해 보였다. 이제 좀 마음을 놓은 건가? 재미는 나직이 중얼거리며 가볍게 기지개를 켰다. 그때 초코가 귀를 쫑긋 세우며 눈을 떴다. 재민과 눈이 마주치자 초코는 꼬리를 살랑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반가운 듯 조심스레 다가와 그의 손을 킁킁거렸다. 아침부터 애교냐? 재미는 피식 웃으며 초코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러자 보리도 일어나 두 강아지는 나란히 재민을 바라보았다. 좋아. 너희들 밥부터 주고 초코는 오늘 병원부터 가자. 동물병원에 도착하자 초코는 긴장한 듯 재민의 품에서 바들바들 떨기 시작했다. 괜찮아. 금방 끝날 거야. 재민은 부드럽게 토닥이며 초코를 진정시켰다. 접수를 마친 뒤 잠시 대기석에 앉아 초코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작은 몸이 계속 부들부들 떨렸지만 재민의 손길이 닿자 조금씩 안정되는 듯했다. 잠시 후 수의사가 진료실로 불렀다. 어떤 문제로 오셨나요? 어제 길에서 발견한 강아지인데 혹시 내장 칩이 있는지 확인하려고요. 주인을 찾을 수 있을까 해서요. 수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스캐너를 가져왔다. 초코의 몸을 천천히 훑었. 짧은 신호음이 울렸다. 재미는 내심 기대하며 수의사의 반응을 살폈다. 하지만 수의사는 살짝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칩은 있는데 등록이 안 되어 있네요. 등록이 안 되어 있다고요? 네, 보통 내장칩을 삽입하면 보호자 정보가 등록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아이는 칩만 있을 뿐 정보가 비어 있어요. 가끔 이런 경우가 있긴 해요. 칩을 넣어두고도 등록을 안 하거나 시스템 오류로 정보가 누락되는 경우죠. 재미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럼 결국 주인 연락처 같은 건 알 수 없다는 거네요. 네, 다만 근처 동물보호소나 경찰서에 실종 신고가 들어온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진료가 끝난 후 재미는 초코의 건강 상태도 함께 점검받았다. 다행히 크게 문제는 없었지만 수의사는 초코가 최근에 제대로 된 식사를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잘 보살펴주고 계신 것 같으니 다행이네요. 네, 주인을 찾을 때까지는 제가 돌봐야죠. 진료를 마치고 병원을 나온 재미는 경찰서로 향했다. 경찰서에 도착한 재미는 시스템을 통해 강아지 실종 신고가 들어온 내역을 확인했다. 하지만 초코와 일치하는 강아지는 없었다. 이상하네. 혹시라도 동물보호센터에 신고가 들어왔을까 싶어 추가로 조회해보았지만 역시 결과는 같았다. 재미는 허탈한 표정으로 의자에 털썩 앉았다. 이 정도면 거의 주인이 없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혹시라도 누군가 애타게 초코를 찾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쉽게 단정할 수 없었다. 그때 누군가 재민의 어깨를 툭 쳤다. 야, 내가 보호 중이라는 강아지. 그 녀석이냐? 동료, 경찰이 웃으며 물었다. 얘야. 근데 주인을 못 찾겠어. 귀엽네. 이참에 그냥 내가 키우는 건 어때? 야,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마. 주인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래도 너도 강아지 좋아하잖아. 좋아해도 잃어버린 가족을 찾고 있을 수도 있잖아. 재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초코를 품에 안았다.
초코는 그의 손길을 느끼며 가만히 몸을 기댔다. 일단 더 찾아볼게. 전단도 붙이고 인터넷에도 다시 올려보고 너 진짜 성격 그대로다. 끝까지 책임지는 거 보면 재민은 대답 대신 가만히 초코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초코는 재민의 체온에 기대어 눈을 살며시 감았다. 이미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는 듯했다. 저녁 노을이 번진 공원은 평화로웠다. 재민은 초코의 리드줄을 가볍게 쥔 채 보리와 함께 산책을 나왔다. 초코도 이제는 리드줄을 당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걸었다. 이제 우리 동네에 익숙하지. 초코는 재민의 목소리에 반응하듯 꼬리를 살짝 흔들며 고개를 들었다. 보리는 앞장서서 익숙한 길을 안내했고 초코는 뒤를 따라가면서도 간간히 재민을 올려다보았다. 너 주인 찾으면 어떻게 될까? 돌아가야겠지. 재민은 자신도 모르게 혼잣말처럼 내뱉었다. 며칠 사이에 초코는 너무나 익숙해진 존재가 되어버렸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주인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했다. 그때였다. 초코야. 어딘가에서 들려온 낯선 목소리. 재민은 순간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초코를 내려다보았다. 초코도 움직임을 멈췄다. 초코야. 우리 초코 맞니? 목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초코는 뭔가를 감지한 듯 귀를 쫑긋 세우더니 갑자기 꼬리를 격하게 흔들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재민이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리드줄을 당기며 달려나갔다. 야, 재민은 얼떨결에 리드줄을 놓쳤다. 초코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가고 있었다. 그리고 몇 미터 앞 한 할머니가 떨리는 손을 뻗으며 초코를 향해 다가왔다. 초코야, 우리 초코. 초코는 그 할머니 앞에서 힘껏 점프하더니 그녀의 다리를 감싸 안으며 계속해서 꼬리를 흔들었다. 할머니는 울컥한 듯 초코를 끌어안았다. 우리 초코 대체 어디 갔었어? 얼마나 찾았는지. 아니, 할머니는 초코를 품에 안고 연신 등을 토닥이며 흐느꼈다. 초코 역시 얼굴을 부비며 낑낑거리며 반가움을 표현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재민은 천천히 다가갔다. 할머니, 이 강아지 주인이세요? 할머니는 재민을 올려다보았다. 눈가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얼굴에는 안도감이 스며 있었다. 네, 이 아이, 제 초코예요. 한참을 찾아다녔어요. 그렇군요. 재민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드디어 초코의 주인을 찾았다. 할머니는 한 손으로 초코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어쩌다 우리 초코를 데리고 계셨나요? 며칠 전에 길에서 혼자 돌아다니는 걸 발견했어요. 배가 고픈지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더라고요. 주인이 있을 것 같아서 찾으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신고가 없더라고요. 어머나, 어쩜 그렇게 떠들고 있었구나. 할머니는 초코를 더욱 꼭 끌어안았다. 초코는 행복한 듯 품속에서 몸을 웅크렸다. 신고를 안 하신 건가요? 했어요 했는데 혹시 어디서 잃어버렸나요? 강북구 용이요. 아이고야, 제가 신고한 곳은 이 동네가 아니에요. 멀리까지 갔었구나. 할머니는 다시금 초코를 꼭 안아주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초코 이렇게 보살펴 주셨어. 재민은 피식 웃으며 초코를 한 번 더 바라보았다. 초코는 이제 완전히 할머니에게서 떨어질 생각이 없는 듯했다. 저도 정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주인을 찾게 돼서 다행이네요. 할머니는 손을 내밀었다. 정말 고마워요. 저는 이정순이라고 해요. 덕분에 우리 초코를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재민도 손을 맞잡았다. 저는 한재민입니다. 초코, 잘 부탁드려요. 그 순간 초코가 갑자기 재민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리고 그를 향해 폴짝 뛰며 얼굴을 비볐다. 초코야, 너 이제 가야지. 재민이 조용히 말하자 초코는 그제야 다시 할머니 품으로 돌아갔다. 초코야, 이제 우리 집에 가자. 할머니는 초코를 품에 안고 천천히 걸어갔다. 초코는 떠나기 전까지도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며 재민을 바라보았다. 그렇게 초코와의 짧은 동거는 끝이 났다. 하지만 재민은 문득 마음 한편이 조금 허전한 것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재민은 경찰서에서 서류를 정리하며 평소처럼 업무를 보고 있었다.
전날 초코를 주인에게 돌려보낸 뒤로 뭔가 허전한 기분이 들었지만 애써 신경 쓰지 않으려 했다. 그때 문 앞에서 누군가 조용히 서 있는 느낌이 들었다. 한재민 경위님 되시죠? 재민이 고개를 들자 깔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의 남성이 서 있었다. 네, 맞습니다만 저는 이정순 여사님의 비서입니다. 비서라고? 재민은 순간 어리둥절했다. 초코의 주인, 즉 할머니에게 비서가 있었다는 뜻인데 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비서는 조용히 안쪽으로 걸어 들어와 손에 들고 있던 작은 봉투를 내밀었다. 어제 저희 여사님께서 너무 큰 신세를 졌다고 하십니다. 사례금을 준비하셨습니다. 재민은 봉투를 보자마자 눈을 찌푸렸다. 그리고 손을 저으며 말했다. 아닙니다. 저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하지만 여사님께선 정말 감사해하고 계십니다. 초코는 가족과 다름없는 존재였어요. 이걸 받지 않으시면 오히려 마음이 불편하실 겁니다. 비서는 단호했다. 하지만 재민도 만만치 않았다. 강아지를 주인에게 돌려준 걸로 돈을 받을 수는 없어요. 전 경찰이고 그저 도리를 다했을 뿐입니다. 받는 것도 도리입니다. 경위님. 비서는 여유 있는 미소를 지으며 봉투를 살짝 앞으로 내밀었다. 하지만 재민은 더욱 강하게 손을 저었다. 정말 괜찮습니다. 그 마음만으로 충분합니다. 비서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갑자기 봉투를 재민의 책상 위에 툭 내려놓았다. 이건 그냥 두고 가겠습니다. 재민은 깜짝 놀라 봉투를 다시 내밀었다. 아니,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하지만 비서는 이미 몸을 돌리고 있었다. 저는 임무를 마쳤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그리고는 빠르게 문을 나섰다. 기요. 재민이 부르기도 전에 비서는 이미 경찰서를 떠나고 있었다. 한참 동안 봉투를 멍하니 바라보던 재민은 마침내 그것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안을 들여다본 순간 눈이 커졌다. 현금이었다. 생각보다 훨씬 큰 금액. 이거 장난 아니네. 돈을 손에 쥐고 있자니 고민이 밀려왔다. 그냥 돌려주러랄까. 하지만 이미 떠나버렸고 보낼 주소도 몰랐다.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가 정말 고마운 마음을 담아 보낸 것이라면 되돌려주는 것도 예의가 아닐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돈을 개인적으로 받을 수는 없었다. 재민은 깊이 고민하다가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그래, 이거면 되겠네. 그는 바로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몇 시간 후 재민은 근처의 애견 보호소를 찾았다. 보호소 안에는 구조된 개들이 조용히 혹은 활기차게 생활하고 있었다. 어떤 강아지들은 사람을 반기며 꼬리를 흔들었고 어떤 강아지들은 불안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유독 작고 마른 강아지 한 마리가 눈에 들어왔다. 이 녀석은 언제 들어왔어요? 재민이 묻자 보호소 직원이 다가왔다. 어제요. 유기견 신고가 들어와서 구조해왔는데 아직 겁이 많아요. 강아지는 겁먹은 눈으로 재민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을 보니 초코가 떠올랐다. 초코가 저렇게 혼자 떠돌았다면 얼마나 무서웠을까. 재민은 결심한 듯 직원에게 말했다. 기부하려고요. 제가 도움받은 돈인데 제 개인적으로 가질 수는 없어서요. 보호소에 보탬이 되면 좋겠습니다. 직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렇게 큰 금액을요? 초코 덕분이에요. 재민은 웃으며 말했다. 그리고 보호소를 둘러보며 작고 마른 강아지를 한 번 더 바라보았다. 그 강아지는 여전히 구석에서 재민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이 왠지 계속 신경 쓰였다. 며칠이 지나고 재민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경찰서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다. 초코를 주인에게 돌려준 뒤로 일상은 다시 평온해졌지만 가끔 집에 돌아가면 초코가 없는 게 낯설게 느껴졌다. 초코는 잘 지내고 있겠지. 혼잣말을 하며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고 있을 때였다. 한경위, 면회 왔어. 동료가 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면회요? 누가 경찰서까지 찾아왔을까? 자리에서 일어나 면회실로 향하자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비서님? 초코의 주인 할머니의 비서가 깍듯한 태도로 서 있었다. 오랜만입니다. 경위님. 다시 찾아와서 실례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재민은 당황스러우면서도 반갑게 맞이했다. 아닙니다. 어쩐 일로 오셨나요?
비서는 살짝 미소 지으며 정중한 태도로 말했다. 여사님께서 경위님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싶어 하십니다. 지난번에 사례금을 기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여사님께서 직접 감사를 표하고 싶어 하십니다. 재미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할머니가 단순한 동네 주민이 아니라는 건 짐작했지만 굳이 이렇게까지 초대하는 이유가 뭘까?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그렇기에 더욱 감사드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비서는 조용히 말을 덧붙였다. 그리고 초코도 몹시 보고 싶어 한다고요. 그 말에 재미는 순간 흔들렸다. 초코를 다시 볼 수 있다면 한 번쯤 가볼 만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저녁 재미는 약속된 장소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이 평범한 식당이 아니라 고급스러운 저택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한 번 더 놀랐다. 이거 내가 올 만한 곳이 맞나? 입구에서 기다리던 비서는 자연스럽게 그를 맞이하며 안내했다. 여사님께서 안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서자 커다란 창문 너머로 정원이 보였고 그 정원 한쪽에서 익숙한 갈색 털뭉치가 뛰어다니고 있었다. 초코. 재민이 부르자 초코는 재빨리 몸을 돌려 그를 향해 달려왔다. 멍멍. 초코는 그의 다리에 매달리듯 앞발을 올리고 연신 꼬리를 흔들었다. 그래, 잘 있었어. 재민은 웃으며 초코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초코는 신나서 그의 손에 얼굴을 부비며 낑낑거렸다. 아이고, 여전히 초코는 한경희님을 좋아하는군요. 그제야 뒤쪽에서 걸어오는 할머니의 모습이 보였다.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재미는 바로 일어나 가볍게 인사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사님,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감사하지요. 저희 초코를 지켜주셨으니까요.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다. 초코가 한동안 기운이 없었어요. 그런데 경위님이 보호해 주셨던 이야기를 하자마자 다시 활기를 되찾더군요. 다행입니다. 그래도 다시 집에 돌아와서 행복해 보여요. 네, 덕분이에요. 할머니는 초코를 품에 안으며 말했다. 이 아이는 제게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에요. 가족이에요. 그렇군요. 아마도 제가 누구인지 궁금하셨을 거예요. 재미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처음부터 의아하긴 했다. 단순히 반려견 한 마리를 위해 비서까지 두고 사례금까지 건넨다는 건 평범한 일이 아니었다. 할머니는 잔잔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저는 YS 그룹 회장의 어머니랍니다. YS 그룹이요? 재민의 눈이 커졌다. 그 이름을 모를 리가 없었다. 국내에서도 손꼽히는 대기업, 각종 산업에 손을 뻗치고 있는 굴지의 기업이었다. 초코는 제게 남편이 남기고 간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이 아이가 아니었다면 참 많이 외로웠을 거예요. 할머니는 초코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덧붙였다. 그래서 이 아이를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며 키웠어요. 최고의 사료, 최고의 환경, 건강검진도 주기적으로 받고 그런데도 초코는 결국 길을 잃고 말았네요. 혹시 어떻게 잃어버리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집에서 나갈 리가 없는데 그날따라 정원 문이 열려 있었어요. 아마 실수였겠지요. 그런데 초코는 집 밖을 나서자마자 어디론가 정신없이 달려가 버렸어요. 그럼 누군가 일부러 문을 열었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지금은 초코를 다시 만난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재미는 말없이 초코를 내려다보았다. 길에서 혼자 떠돌던 초코가 이렇게 따뜻한 집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던 강아지였다니. 그렇게 지내던 강아지가 하루아침에 길을 잃고 쓰레기통을 뒤지며 배고픔을 견디고 있었다니. 초코, 너 진짜 대단한 강아지였구나. 초코는 무슨 말인지 알기나 하겠냐는 듯 해맑게 재민을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들었다.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초코를 찾아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리고 재민은 고개를 들었다. 초코가 한경위님을 참 좋아하는 것 같네요. 재민은 초코를 바라보았다. 초코는 여전히 그의 발 앞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재민은 어쩐지 이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날 이후 재민은
가끔 초대를 받아 할머니의 집을 방문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인사 정도로 생각했지만 초코가 유난히 자신을 반긴다는 이유로 할머니는 재민을 자주 불렀다. 초코가 말은 못해도 자네를 보고 싶어 하는 게 느껴진단다.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늘 환한 미소로 재민을 맞아주었다. 그리고 초코는 멍멍 그가 집 안으로 들어설 때마다 마치 오랜만에 가족을 만난 듯 꼬리를 흔들며 전력으로 뛰어왔다. 아이고, 초코야, 너 아직도 나한테 이렇게 달려오냐? 재민은 웃으며 초코를 받아 안았다. 초코는 그의 품속에서 얼굴을 비비고 손을 핥으며 한껏 애정을 표현했다. 할머니는 그런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초코가 이렇게 밝은 아이였던가 싶을 정도야. 자네가 다녀간 날은 유독 기운이 넘치거든. 아무래도 제가 며칠 동안 같이 있었으니까요. 저도 정이 들어서 그런지 반갑네요. 재민은 초코를 내려놓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쓰다듬었다. 초코는 만족스러운 듯 꼬리를 흔들며 재민 주위를 빙글빙글 돌았다. 할머니는 재민을 응접실로 안내했다. 거실 창문 밖으로는 널찍한 정원이 펼쳐져 있었고 초코가 뛰어놀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이었다. 초코는 원래 이렇게 넓은 곳에서만 생활했어요? 재민이 묻자 할머니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사실 초코는 집 밖을 나가는 걸 그리 좋아하는 아이가 아니었어. 그래요? 어릴 때부터 집에서 키워서 그런지 낯선 곳을 두려워하곤 했지. 처음에는 정원에도 잘 안 나가려고 했단다. 생각보다 겁이 많은 녀석이네요. 재민이 피식 웃으며 초코를 쓰다듬자 초코는 그의 손에 얼굴을 비비며 애교를 부렸다. 그런데 그날은 갑자기 어디론가 달려나가더란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살짝 가라앉았다. 초코가 집 밖으로 나간 건 처음이었어. 그래서 더욱 놀랐지. 그냥 문이 열렸다고 해서 나갈 아이가 아니었거든. 어쩌면 무언가를 보고 반응했던 걸까요? 재미는 문득 초코가 유독 사람을 잘 따르는 성격이라는 점을 떠올렸다. 혹시 누군가를 반가워서 쫓아간 건 아닐까?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저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초코가 이렇게 사람을 좋아하게 된 건 아마 자네 덕이 아닐까 싶구나. 네, 제 덕이요? 초코가 예전보다 훨씬 사람을 따르는 아이가 되었거든. 자네가 보살펴준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 재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저 초코를 바라보았다. 초코는 재민을 올려다보며 여전히 그의 손길을 기대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은 정말 소중하단다. 할머니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내가 혼자가 되었을 때 초코가 아니었다면 참 힘들었을 거야. 하지만 이 아이가 곁에 있어 주었지. 덕분에 외롭지 않았어. 재미는 그 말이 어쩐지 마음 깊이 와닿았다. 보리 역시 자신에게 그런 존재였다. 매일 집에 돌아오면 먼저 뛰어나와 반기는 존재. 기분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항상 옆에 있어 주는 존재. 저도 키우는 강아지가 있어서 그런 기분이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렇지. 동물들은 우리보다 훨씬 단순한 감정으로 살아가지만 때로는 인간보다 더 깊은 위로를 주기도 한단다. 할머니는 찻잔을 내려놓고 초코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초코가 자네를 좋아하는 건 아마도 자네가 따뜻한 사람이라서일 거야. 재미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다. 따뜻한 사람이라. 자신이 정말 그런 사람일까? 그는 단지 경찰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초코와 보리를 떠올려 보면 또 그 말이 틀리지만은 않은 듯했다. 그가 생각에 잠긴 사이 초코는 다시 재민에게 몸을 기대며 장난을 치기 시작했다. 알았어.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데 내가 너한테 못 이기겠지.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앞으로도 가끔 초코 보러 와주지 않겠나? 당연하죠. 초코가 이렇게 반기는데 안 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말하며 재미는 초코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초코는 여전히 꼬리를 흔들며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재민의 일상은 다시 평소처럼 흘러갔다. 출근하고 사건을 처리하고 순찰을 돌고 퇴근 후에는 보리와 산책을 나가는 단순한 루틴. 하지만 어딘가 허전했다.
문득문득 초코가 집안을 돌아다니던 모습이 떠올랐다. 부스스한 털을 흔들며 꼬리를 흔들던 모습, 보리와 나란히 누워 자던 모습, 자신을 향해 기운차게 달려오던 모습. 재미는 한숨을 쉬며 책상을 정리했다. 그때 그의 발치로 조용히 다가온 존재가 있었다. 보리였다. 너 왜 그래? 보리는 낯선 기색을 띠고 방 안을 한참 두리번거리더니 초코가 자주 누워있던 자리를 킁킁거렸다. 그리고는 재민을 올려다보았다. 설마 초코 찾는 거야? 재민은 웃으며 보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지만 보리는 여전히 낯설고 허전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허전한 건 자신만이 아니었다. 보리도 초코를 그리워하고 있었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일하던 중이었다. 한경위, 면회 왔다. 면회. 재민은 의아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누가 경찰서까지 찾아온 걸까? 문을 열고 나가보니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여사님. 그리고 멍멍 초코였다. 초코는 재민을 보자마자 마구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다. 야, 진정해. 뛰지 마. 하지만 초코는 이미 전력 질주 중이었다. 결국 초코는 재민의 다리에 안기듯 몸을 부딪혔고 재민은 허리를 숙여 초코를 받아 안았다. 그래, 나도 반갑다. 초코야. 초코는 마구 얼굴을 비비며 손을 핥았다. 이 녀석, 나 엄청 보고 싶었나 보네.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할머니가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한경희님. 네, 갑자기 찾아오셔서 놀랐습니다. 사실은 초코가 한경희님을 너무 찾는 것 같아서요. 집에서도 한동안 기운이 없어 보이더군요. 심지어 정원에서도 잘 안 놀고요. 그런데 경찰서에 다녀왔다고 하면 갑자기 활기를 되찾아요. 할머니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초코가 자네를 아주 많이 그리워하는 것 같아 직접 데리고 와 보기로 했지. 재미는 당황스러우면서도 웃음이 나왔다. 초코야, 너 이 정도였어. 초코는 대답 대신 더 힘차게 꼬리를 흔들며 얼굴을 부볐다. 할머니는 초코를 바라보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렇게 반가워하는 걸 보니 자네를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재미는 초코를 내려놓고 무릎을 굽혀 얼굴을 마주봤다. 그럼 어쩌지? 초코야, 나랑 계속 같이 있고 싶은 거야? 초코는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 그의 무릎 위에 앞발을 올렸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조용히 말했다. 한경희님, 혹시? 재미는 고개를 들었다. 앞으로도 가끔 초코를 봐줄 수 있을까요? 초코가 자네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서 정기적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면 어떨까 싶어서요. 재미는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자신의 다리 위에서 기댄 채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초코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다. 경찰서에서 초코와 재회한 이후 재미는 가끔 할머니의 집에 들러 초코와 시간을 보냈다. 처음에는 그냥 얼굴만 보러 들렀지만 점점 할머니도 초코도 그를 반기는 분위기가 되어 자연스럽게 방문이 잦아졌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평소와 다른 진지한 얼굴로 재민을 불렀다. 한경희님,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재민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무슨 일이신가요? 할머니는 조용히 초코를 바라보았다. 초코는 마치 이 대화가 자신과 관련된 것임을 아는 듯 꼬리를 살랑이며 옆에 앉아 있었다. 요즘 초코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재미는 할머니의 말을 가만히 들었다. 초코가 자네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물론 저와 함께 있을 때도 행복해하지만 자네가 오면 그 기쁨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더군요. 그야 아무래도 저랑 며칠 동안 같이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고민을 좀 했어요. 할머니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차분히 말을 이어갔다. 사실 저는 요즘 초코와 장거리 산책을 나가는 게 쉽지 않아요. 나이가 드니까 예전처럼 오래 걷는 것도 힘들고요. 재미는 그제야 할머니의 의도를 조금 알 것 같았다. 그래서 말인데. 할머니는 초코를 쓰다듬으며 조심스레 말했다. 혹시 초코를 공동 양육하는 건 어떨까요? 재미는 순간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다. 공동 양육이요? 초코는 우리 집에서 생활하지만 자네가 시간이 될 때마다
데려가 산책도 시키고 며칠씩 함께 지낼 수도 있게요. 할머니의 말은 예상 밖이었지만 어딘가 자연스러웠다. 초코가 할머니 곁에서 편안한 시간을 보내면서도 재민과도 꾸준히 시간을 함께 보낸다면 그야말로 모두가 행복한 선택이 될지도 몰랐다. 이런 제안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할머니는 살짝 머뭇거리며 덧붙였다. 초코가 원하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아마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초코는 저를 가족으로 여기지만 자네도 똑같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으니까요. 재민은 잠시 초코를 내려다보았다. 초코는 그의 무릎에 앞발을 올리며 눈을 맞추고 있었다. 마치 너도 원하지 라고 말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재민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며 웃었다. 사실 저도 초코가 좀 그리웠어요. 그럼 좋아요. 저도 초코랑 계속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기쁘죠. 그 순간 초코는 마치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폴짝 뛰며 재민의 품에 안겼다. 야, 초코야. 갑자기 뛰면. 그러나 초코는 신나게 꼬리를 흔들며 얼굴을 비볐다. 할머니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초코도 기뻐하는군요. 그럼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한경희님. 재민은 초코를 꼭 안아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초코의 새로운 결정이 내려졌다. 이제 초코는 두 개의 집에서 두 사람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살아가게 될 터였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오후, 재민은 익숙한 장소에서 익숙한 친구를 다시 만났다. 초코야.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저 멀리서 갈색 털뭉치가 튀어나왔다. 멍멍. 초코는 신이 난 듯 달려왔다. 리드줄을 잡고 있던 할머니는 웃으며 리드줄을 풀어주었다. 자, 가서 마음껏 뛰어놀아라. 초코는 자유롭게 풀려나자마자 재민에게 돌진했다. 야, 천천히 와도 돼. 하지만 초코는 그 말을 무시한 채 힘껏 점프해 그의 품에 안겼다. 아이고, 이 녀석, 내가 날 이렇게 좋아했었냐? 재민은 웃으며 초코를 안아 올렸다. 초코는 마구 얼굴을 핥으며 반가움을 표현했다. 잘 지냈어? 그래, 나도 보고 싶었어. 그때 옆에서 익숙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려왔다. 보리야, 너도 보고 싶었지? 보리는 살랑살랑 꼬리를 흔들며 천천히 다가왔다. 초코를 보자마자 보리는 신나게 꼬리를 흔들었고 초코 역시 기다렸다는 듯 보리에게 다가가 킁킁거렸다. 봐라, 얘네도 좋은 친구가 된 것 같아. 할머니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러게요. 초코가 보리를 잘 따를지 걱정했는데 이제는 단짝이 됐네요. 두 강아지는 서로를 확인한 후 동시에 들판을 향해 뛰어가기 시작했다. 야, 천천히 좀 가. 하지만 재민의 외침은 개들에게 전혀 들리지 않는 듯했다. 두 녀석은 신이 나서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재민은 피식 웃으며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초코, 진짜 활발해졌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원래는 이렇게까지 뛰어다니는 아이가 아니었는데 자네 덕분에 변한 것 같아요. 아마 초코가 더 많은 세상을 경험해서 그런 것 같아요.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지도요. 사실 저는 초코가 제 곁에만 머물러 있어야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초코는 자네와 함께 지내면서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더 행복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다행이에요. 자네와 함께하는 시간이 초코에게 좋은 영향을 준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재민은 멀리 뛰어노는 초코를 바라보았다. 이제는 더 이상 길거리를 떠돌던 강아지가 아니었다. 보리와 어울려 뛰어놀고 할머니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으며 또 가끔은 자신과 시간을 보내는 누구보다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 초코는 이제 두 개의 집이 생긴 거네요. 그래요. 그리고 두 사람에게 사랑받고 있지요. 재민은 할머니를 바라보며 살짝 웃었다. 그럼 앞으로도 자주 초코 보러 와야겠네요. 당연하지요. 그 순간 초코가 멀리서 다시 재민을 향해 달려오기 시작했다. 보리도 그 뒤를 쫓았다. 재민은 가만히 팔을 벌려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그리고 문득 앞으로도 초코와 함께할 많은 순간들이 떠올랐다. 그건 단순한 보호가 아니라
이제는 진짜 가족 같은 인연이었다. 그래, 다시 함께하는 거다. 재미는 달려오는 초코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강아지를 키우는 분이라면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 곁에 있는 반려견이 단순히 반려동물이 아니라 가족 같은 존재라는 걸 깨닫는 순간 말이죠. 초코는 단순한 길 잃은 강아지가 아니었습니다. 사랑받던 존재였고 다시 사랑을 찾아갔으며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 더 큰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길에서 만난 작은 인연이 결국 가족과도 같은 관계로 이어진 것처럼 때때로 우리 삶에는 예상치 못한 만남이 소중한 의미를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반려동물은 우리에게 무언가 특별한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사랑을 주고받기를 원할 뿐이죠. 그리고 그런 교감 속에서 우리는 위로를 얻고 행복을 찾고 때로는 삶의 새로운 방향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재민과 초코의 이야기가 그랬듯이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도 이렇게 따뜻한 인연이 있나요? 반려동물과 함께한 소중한 추억이 있나요? 혹은 아직 만나지 못한 특별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앞으로도 함께할 많은 이야기들을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이라면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소중한 친구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건네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들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